배지를 받고 오셨어요. 아직 본회의장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로텐더 홀에만 계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국회의원 선서를 못 해봤고 1순위 국토위, 2순위 산자위 쓰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환노위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조금 실망하셨어요. 민주당 편을 드신 거잖아요. 저희도 뭐 유신독재가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 서열,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장직을 이용한다. 네. 대통령 제2요구권에 대한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당이 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아무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일을 안 한다. 여당인데 국정 운영 전략도 계획도 없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니까 좋네요. 경기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아니, 네. 스튜디오가 되게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이건 보면서.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시 회의실입니다. 쫓겨나신 건가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하여튼 더 스튜디오가 마음에 훨씬 드세요? 더 화사하고 좋은데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배지를 안 달고 오셨는데. 네, 자켓을 바꿔 입고 와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배지를 받고 오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실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직 제가 뭐 국회의원 선서를 못 해봤고 저희가 본회의장을 들어가서 네. 투표를 못 해봐서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계속 대치 중이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실제로 원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야 간의 이 평행성을 걷고 있는 것, 좁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분들이 아직 본회의장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로텐더 홀에만 계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구성과 관련해서 계속 여야가 네. 대치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출하는 날도 원래 관행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 일정을 설정하는 건데 사실상 원구성이 결렬되면서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거와 또 어제 본회의가 강행했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가 60 민주항쟁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60 민주항쟁 기념일 날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밤 늦게까지 피켓 들고 서 네. 계셨잖아요. 네. 저희 본보 일면에도 실렸는데 예.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기자님하고 일면 사진에 걸렸는 걸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나가면서 이제 의장 경비대랑 그 경호원들 입장에서 의장을 보호하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의원들이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서게 됐고요. 네. 어떠셨어요? 마음이? 착잡했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민생이 방치된 채 야당과 이렇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저희는 국민들께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이 나왔을 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은 대북송금 특별법이라든지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른바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명목으로 법사위원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오랫동안 헌정 선배로서 의회주의자의 그러한 원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하셨어요. 민주당 편을 드신 거잖아요. 어제 저희 정성국 의원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국가 서열,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장직을 이용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셔서 공감했고요.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질풍노도라는 소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8090 세대의 4명인데 어떤 목적으로 모이신 거예요? 그 질풍노도라는 말이 이제 괴테 소설에 네. 나와서 굉장히 낭만주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시작했던 건데 말 그대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아 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반성하고 혁신하고 이런 모습 자정작용들도 하고 또 당의 그런 초선으로서 중심 잡는 역할들 하자. 모두 다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저희 초선이 44분이신데 이 44분이 한 번에 같은 날 밥 먹거나 약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방도 좀 가깝고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저희끼리 모여서 네. 좀 이렇게 작게라도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당내 현안도 공유하고 네.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30대 지역구 의원 4분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수도권 2명, TK 2명이었는데 지금 좀 더 확장돼서 오. 네, 몇 울산의 김상우 의원님하고 네. 또 비례 박충권 의원님까지 또 이제 모임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더 확대해 나갈 네. 예정에 몇몇 분들 더 이제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오셔서 네. 저희가 당내에서 초선에 많은 공부 모임도 하고 또 네. 밥도 먹고 모임도 초선분들이 하고 그러면 생각을 모으면은 그걸 위에다가 관철을 시키시나요? 그때 누구든지 의원이라면 다 발언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금 의원총회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예정인데 초선 의원분들 다 각자가 의원총회 네. 때 본인들의 생각들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세요?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라면 제2당이 해왔던 것이고 그 관행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일단 협상을 할 땐 하더라도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여당으로서 저희가 민생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대치하는 순간에도 민생도 돌봐야 되고 그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국회 관행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키워드는 반쪽과 단독인 것 같습니다. 반쪽된 본회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결국 여당 표결 불참 속에 운영이 박찬대, 법사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 예결위 박정 의원 등이 결정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여당이 보이콧을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대 7 지금 뭐 민주당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7개 상임위 줄 때 받아라 뭐 네. 이런 비아냥도 하시고 민주당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정말 민주당의 저렇게 오만함에 말을 잃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조급해 보여요. 어떤 오히려 부분에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당원 당규도 개정해가면서 정말 이재명 1인 대표 체제 거의 뭐 유신 독재가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뭐 독재의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서 대북 송금 특별법이라든지 검사 탄핵을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판단 날짜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조급하게 의사 일정을 당기고 조이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굉장히 통탄스럽고요. 저희가 여당 자체적으로 15개 특위를 지금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15개 특위에서 각자가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민생 현안들에 대한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관계자분들도 모셔가지고 당정이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조금 더 협상하고 또 민주당의 잘못된 국회 관행을 파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보이콧을 해야 된다. 저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이콧 기조는 아마 당 차원에서 유지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당분간은 그런 기조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의원총회에서 주류 많은 다수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 의원님 모셨을 때 제가 그 상임위 1, 2, 3지망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1순위 국토위, 2순위 산자위 쓰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환노위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뭐 강제 배정을 해주셔서 어떠셨어요? 그거 딱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에너지 환경이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2순위의 산자위를 쓴 네네. 이유도 보통 이제 환경 에너지 얘기를 하고 기후변화 얘기하면 환노위를 떠올리시지만 산자위에는 에너지 차관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원구성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환노위에 네. 배정해 주셨는데 물론 환노위에도 환경과 관련된 어젠다들이 굉장히 많고 뭐 환노위가 제가 어디 갈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포천 가평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 이제 축산 분뇨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또 환경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들도 있고 노동과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네. 유예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노란봉투법을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그쵸. 강행하겠다고 한다라든지 이런 노동과 관련된 법안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밀접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환노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당 원내지도부가 네. 또 다시 딜을 하시겠죠? 사보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통해서 아마 저희 당내 구성원분들의
의사를 수렴할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구성 야당과의 협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제2요구권에 대한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계속해서 강행해서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상임위도 제멋대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거부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말 헌법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권 흔들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 모셨으니까 여당 국민의힘 이슈를 네,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을 예고한 사건인데요. 새상병 사건에 대해 김 의원님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당 내에서 수용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특검은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말 그대로 어떻게든 대통령실하고 연결지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당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이건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설명이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또 국민들께 잘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적도 했지만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 때도 제 의견에 힘을 실어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 여당을 들썩였던 하이브리드형 부대표 지도체제. 당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 비대위원이잖아요. 저는 집단지도 체제냐, 단일지도 체제냐, 하이브리드형 체제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형이 네. 특정 당권 주자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거는 뭐 비대위가 특정 당권 주자를 견제해서 지도 체제를 고민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 황우여 위원장께서 하이브리드형 체제를 고민하게 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게 된 배경은 저희가 2년 동안 당대표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계산해 보면 지도부가 4개월에 한 번씩 바뀐 꼴이에요. 당대표로서 어떤 위험이나 역할이나 리더십이나 이게 발휘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네. 비대위가 갈 수 있다라는, 만약에 당권주자가 당대표가 누가 된다고 한들 이 당대표가 대권주자를 고민하신다면 또 내년에 저희가 거리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비대위가 내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비대위가 아닌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황우여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저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당이 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여당에 당의 주인이 없어서 아무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일을 안 한다. 여당인데 국정 운영 전략도 계획도 없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내부에서 보시기에 이런 평가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다라기보다 그것이 바로 지도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같이 비판받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계속 수시로 지도부가 바뀌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도부라든지 핵심 그런 것들이 좀 부재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슈도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은 원외와 원내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신데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찬성을 하세요? 이게 사실 원외에 계신 분들은 이거의 필요성에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김재섭 의원 모셨을 때도 이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말을 했는데 또 반면에 이른바 차떼기 수사를 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이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토호 세력을 양산하는 거에 대한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돼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지구당이 있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254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 운용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다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통해서
지구당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조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토호 세력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당대표가 한번 바뀌면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지구당 위원장이 바뀔 염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공천 헌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발생하고 양산되어 왔던 거죠. 그러한 것을 전제로 논의한다면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조건부로 저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럼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왔는데 판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됐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로 이어지는지 여부잖아요. 아니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화영 전 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여러 차례 이 발언을 언급하셨고,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최종 수혜자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아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당시 있고, 경기도지사였던. 예. 우려되는 사항은 네.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 수사 검사 탄핵을 운운하고 법관 탄핵까지 민주당이 발언을 막 서슴지 않게 할까봐 본인들이 수사하고 본인들이 판결하고 원님 재판하겠다라는 건데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검이 또 하나 늘어나게 생겼는데 오히려 악수가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악수죠. 아니 국민들께서 이 대북송금 특별법에 어떻게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2024년 제일 극한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라고 생각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의 그런 발언들은 네. 사실상 판사 재판관을 압박한 거예요. 잘 보시라.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대통령 됐을 때 당신들한테 어떻게 보복할지 모른다. 저는 이 대북송금 관련한 법안도 민주당이 내려고 하는 것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국민의 상식하고 멀기 때문에 지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원미닛 코너인데요. 김용태 의원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초선의 패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그 김대중의 길은 의회 폭거의 길이 아닙니다. 6월 10일 날, 2024년 6월 10일 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의회주의의 파괴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김대중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국회 관행대로 여야의 협의와 합의의 정신을 야당에서도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한 중립기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